농담은 적당히 하라. 농담을 할 때는 상황을 잘 파악해서 기술적으로 해야 한다. 심기가 불편하거나 언짢은 일이 있는 사람에게 쓸데없이 농담을 던지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상대는 가벼운 농담이라도 악의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서는 조롱을 참는 것도 일종의 예의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예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신을 신성한 존재로 만든 사람은 신상을 장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마운 존재가 되기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고마워하기보다 기대하고 의지하게 만들어라. 기대는 오랫동안 기억되지만 감사의 마음은 이내 사라지기 때문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물로 목에 축이고 나면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아무리 맛있는 오렌지라도 알맹이를 먹고 나면 껍질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듯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예의도 존경도 사라지게 된다. 매력은 가장 강력한 지배 수단이다. 매력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지혜로운 마술이다. 세상의 어떤 일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실력만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상대방의 호의를 이끌어내 당신을 칭찬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잠재적인 적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악의를 미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호의로 바꾼다.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상대방의 악의를 그대로 갚아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잠재적인 적을 신복으로 만들거나 자신을 평판을 해치는 사람을 자신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상대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인내 없이는 불가능하다. 악의를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라. 이러한 기술이야말로 냉철한 이성과 침착함을 겸비한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교묘한 처세술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모든 일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진짜 어리석음과 가짜 어리석음. 겉으로는 무지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매우 현명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릴 때는 어리석은 척을 하고 미친 사람과 어울릴 때는 미친 척을 한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하는 기술을 알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어리석은 척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척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다.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히 어리석은 척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은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유추한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카드게임을 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돈을 다 잃게 된다. 말과 행동을 아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물리쳐라.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양보는 뜻을 이루는 최고의 기술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싶다면 일단 양보의 기술을 발휘해라.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이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심지어 성직자들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라고 권한다. 양보의 기술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아 내 뜻을 통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기술이다. 좋은 평판을 얻는 양보의 기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뜻이 옳다더라도 일단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다. 쉽게 결과가 드러날 일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의 주장이 옳다는 사실을 알 뿐 아니라 그의 배려심을 더 높이 평가한다. 부탁을 할 때는 타이밍이 관건이다. 세상에는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거절을 잘하는 사람도 있다. 무조건 거절부터 하는 사람에게 부탁할 때는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먼저 그가 기분이 좋을 때, 식사를 마친 후에, 정신이 맑을 때 기습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호의를 베풀기 마련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거절한 직후에 가서 부탁하는 것은 거절을 예약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그가 슬픈 일을 겪은 후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먼저 베풀고 보상은 나중에 받아라. 지혜로운 사람이 평판이 좋은 것은 대가 없이 먼저 베풀기 때문이다. 하나는
원할 때 즉시 베품으로써 관대한 인상을 가진다. 또 하나는 나중에 베풀면 대가가 되지만 먼저 베풀면 호의가 된다는 것이다. 먼저 베풀면 의무를 호의로 전환시키는 매우 섬세한 기술이다. 상대방이 먼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베풀어라. 지나친 호의는 오히려 짐이 된다. 상대가 갚을 수 있는 만큼 베풀고 지나치게 많이 주지는 마라.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다. 상대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채근하지 마라. 도저히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당신과 연락을 끊기 마련이다. 한 번에 지나치게 호의를 베풀기보다는 조금씩 그리고 자주 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현명한 태도이다. 경솔하게 믿지 말고 함부로 의심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오랜 시간 사귄 후에 비로소 상대방을 믿는다. 세상에는 온갖 시기와 기만, 거짓말이 난무하다. 따라서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믿는 사람은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되고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된다. 다른 사람의 의중을 함부로 의심하지도 말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도 경솔하게 믿지 마라. 호감을 얻는 말. 화살은 육체를 찌르지만 신뢰란 말은 영혼을 찌른다. 달콤한 사탕을 먹으면 입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냉랭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 수도 있고 듣기 좋은 칭찬으로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 반면 불쾌한 말 한마디로 사방이 적이 만들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호감을 얻고 싶다면 항상 입에 사탕을 가득 물고 있는 것처럼 달콤한 말을 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이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다. 사람을 파악할 때는 과도할 정도의 세심함이 필요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사람의 기질을 성격을 완전히 알기는 어렵다. 인간의 천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책의 내용과 다를 때와 마찬가지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발을 뺄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난처한 상황을 쉽게 모면한다. 이들은 재치 있는 농담을 던지거나 빙그레 웃는 것으로만 난처한 상황에서 슬쩍 발을 뺀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사소한 행동 하나로 어려운 상황을 모면했다. 슬그머니 화제를 돌리는 것만큼 상대방의 요구를 점잖게 거절하는 방법은 없다. 상대방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장깨를 부려 변명을 늘어놓기보다는 그 요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 우정을 지키는 지혜. 가까이 있어야 좋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야 좋은 친구도 있다. 대화 상대로는 꺼려지지만 편지와 우정을 나누기에 좋은 친구도 있다. 가까이 있을 때 참기 어려운 결점을 먼 거리가 덮어주기 때문이다. 인생 전체에서 진실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상대는 극히 드물고 그마저도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 따라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는 기존의 우정을 유지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